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이 복합이란 말 뜻이 뭐예요? 복합.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시면 돼요. 복합. 뭔가 묶은 거죠, 그죠? 합쳤다, 묶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 종합 이 말 뜻인데,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용어 속에 어떤 답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했던 거죠. 얘는 뭘 묶은 거예요? 네, 부동산을 묶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죠? 토지와 정착물을 하나로 묶었다 이거예요. 같은 말이 뭐냐? 하나로 결합된 상태죠. 자, 다시. 얘는 뭘 묶은 거예요? 무슨 개념을? 부동산 개념을.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개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요거 세 개를 묶은 게 곧 이게 복합 개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실 때 이 제목 속에 답이 다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일단 보니까 우리 복합 개념은 부동산 개념을 기술 측면, 경제 측면, 법률 측면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이죠. 법은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거 있죠? 민법에서는 뭐요? 부동산은? 민법은 협의 광의. 여기에다 한 개 더 추가시킬 수 있죠? 뭐까지? 준부동산까지. 준부동산 말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지, 그죠? 동산, 인계, 부동산, 인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인차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나 등록에 방불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부동산이란 기술적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제 측면이 있죠. 경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또는 제품이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보니까 특히 여기 정착물이 중요한데 정착물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 비교할 대상 동산. 구분 기준은 뭐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얘가 부착되어 있는 게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이면 정착물이고 일시적이면 동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착물 크게 두 개 있죠.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슨 정착물? 종속이죠. 자, 이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 있죠? 네, 독립 정착물. 일반 수목 어디서 포함됩니까? 일반 수목. 종속이지. 미분리 과실은 종속이요. 자, 그 다음에 명인방법 취했어. 또 저기 있는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건 독립이죠. 계속성이 없네. 또 뭐 있습니까? 가식 중인 수목이네. 이런 건 뭐라고요? 일석이지. 동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한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 우리 강의로 한 게 어쩐 수정할 게 있어요. 자, 이 수정할 게 뭐 있는가 하면, 6페이지. 이 참 머리 아픈 공법이 제일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성이 제일 머리 아파요, 사실. 수시로 봐도 제 법이 쭉 바뀌죠. 법이 바뀌니까. 자, 일단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번, 갈로 2번입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죠. 그죠? 정비법. 자, 갈로 2번 정비법이 있는데, 3번입니까? 2번이네. 거기 보니까 우리 정비법이 지금 3개밖에 없죠. 그죠? 앞에 있는 1번, 2번, 3번만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만 있고, 밑에 있는 4번, 5번은 이제 앞에 이게 다 편입됐거든요. 그래서 4번, 5번 없애버리고. 동그라미 4번, 5번 없어졌다고 이제. 법조문이.
이게 이 앞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지 또 앞에 재개발, 재건축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편입되어진 결과 이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마시면 돼.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자, 일단 토지용 갑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첫 번째 구분할 것, 택지와 부지. 자, 택지가 뭐예요? 건축할 수 있는 땅. 부지는 포괄적 용어. 이 말은 철도, 용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예, 저기 있는, 필지, 백지. 필지란 건 이런 거죠. 권리, 지번, 법률, 등기, 등록 단위. 획지는 뭐 있습니까? 가격 수준, 경제학, 부동산 학, 부동산 활동. 이 말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 지역 상호 간 전환이면 후보지. 지역 내면 이행지죠. 그래 보시고. 자, 땅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는 보니까 이게 땅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네? 이게 뭐라고요? 건부지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남겨진 토지가 있죠? 공지. 현재 건물에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울 수가 있어. 여기 뭐죠? 나지. 둘 중에 누가 더 비쌉니까? 이걸 뭐라 하지? 건부, 감가. 반대로 뭐 있습니까? 예외적인 건보 증가 있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규제가 강화될 때. 이런 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법에 보니까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법치 반대가 뭐요? 빈지. 이런 법으로 있는 땅이지. 그러니까 등기상 존재하는 땅인데 빈지는 등기 없는 땅이에요. 활용실익이 있는 게 빈지, 없는 게 법지. 자,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땅이 있어요. A 땅과 B 땅이 있는데 B 땅은 도로와 전혀 연결 안 돼 있어. 이게 뭐죠? 맹지.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용어 가볼게. 자, 부동산 특성요. 항상 부동산 특성은 제일 중요한 건 특징은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교할 게 일반지와들과 서로 비교하시면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네. 요 파생된 특징이 꽤 많죠. 이 중에 과거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 국지, 지역, 하위, 부분.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왔던 게 임장활동 이런 많이 나섭니다. 자, 쭉 한번 해볼게요. 예, 시장이란지 국지, 지역, 부분 등은 부동성이고 또한 여친 위치, 입지 증거 등도 예, 부동성이 될 것이고 또 뭐 있는가 하면 지역 분석, 외부 의혹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보니까 예,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영속성 사실 할 말 게 많은데 우리 전에 기출문제 쭉 풀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누굽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네? 영속성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있어. 소모, 감가야. 소모, 감가, 가치, 보존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왔다고. 사실은. 아니, 문제 풀어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자, 그거 200원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있죠. 그죠? 우리 감가란 건 물리적 감가 대상은 돼, 안 돼? 안 되지만 기능 감가와 경제 감가 대상은 되어지는 거죠. 그래 보시고 또한 같이 우리 항상 시간 관련된 말이 있지. 장기, 단기. 좀 이따 하겠지만 유량, 저량, 신규, 재고 이건 전부 다 영속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땅은 절대 인간들이 만들 수 없다. 이게 뭐죠? 부정성인데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 우리 지금 천재 안 보고 있습니까? 집에서? 지금 천재가 우리 다른 문제는 다른 과목들 보니까 보통 최근 10년 이상은 최근
보통 10년짜리는 저는 20년 다 묶어놨다면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껍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 천점에 열심히 잘 보시면요. 충분하다 문제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똑같은 점은 계속 반복이 나온다고. 그래서 고난했던 걸 갖다 뭐 있습니까? 우리 복습한 차에서 뭐 문제 할게. 뭐 강의나 저기 있는 기본서를 보시고 그다음 그 관련된 걸 쭉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럼 답이 보인다고 이게. 이미 공부했던 건 제일 중요한 건 그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관로 속에 두 개를 딱 집어놨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반대가 항상 틀린 답 내게 돼 있다고 이거는. 얘는 딱 정해져 있어 틀린 답 나올 거도.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그 천재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영속성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간척이나 매립, 후보지, 이행지, 산지, 개간 그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했을 때 부정성에 대한 예외 아니고 국토 면적 증가도 아니고 단지 용도 변경, 이행 전환이야. 즉 이 말은 물리적 공급 행위가 아니겠지? 무슨 공급? 경제 공급 행위죠. 그러면 이때 보니까 물리적 공급 부정성 측면인데 이때 물리 공급 항상 완전 비탄력입니다. 반대로 경제 공급 뭐 있습니까? 우상향 곡선이죠. 그죠? 그래 보시면서 토지는 전체 측면에서는 부정성 때문에 그 양이 증가되지 않지만 특정 용도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용도 다양성 때문에 그 양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이거죠. 따라서 땅은 부족하다죠. 그래서 토지 부족의 근본 원인도 결국은 부정성이고 그래서 땅이 희소하겠다죠. 희소성 문제, 또 집가구 문제, 또 토지가 집약적 이용된 이런 말이 중요하다고. 일단 개별성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어쨌든 개별은 가장 많이 묻는 게 비교, 대체 안 되는 거야. 왜? 똑같은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추격이 어려울 것이고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보 수집이 상당히 곤란한 이런 말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거 입에 뭐 있습니까? 보니까 저기 개별 분석 등등이 나오겠다. 그죠? 일단 그런 정도까지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할 것은, 강의 노트 11페이지. 자, 11페이지 갑니다. 네, 부동산 경제론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1절에, 지금 하고 있는 1장이, 요게 실제 시험은 5개에서 보통 7개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경제, 우리 수업 중에 이 내용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요번 주에 힘들다고, 요번 주에.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물론 젊은 계층들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다음 주는 쉬워요. 그 다음 주는 조금 끌끌어와.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예요. 2주째, 그 다음에 5주, 8주예요. 이때 세 개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하는 건 어쨌든 버텨야 돼. 뭐를 무조건 물어보시라고, 이거. 진짜. 이게 절대평가, 상대평가죠. 그 옆에 좀 이야기 해주라고요. 모르면.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이 머릿속에 확 돌아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제 중에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 자, 일단 이제 기본 용어 좀 정리해 볼까? 우리 P란 건 뭐에 대한 약자입니까? 가격이죠. 프라이스니까. 자, 가격에 대한 약자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D란 건 디맨드 수요. 그 다음에 S는 스프라이, 공급이죠. Q는 뭐요? 퀀티티에서 이건 뭐요? 양이지. 그럼 QD라 쓸 수도 있겠네. 자, D가 뭐라고요? 수요고 Q가 뭐죠? 연결하면 수요량이죠. 또 QS란 용어도 쓸 수가 있겠지. S는 공급, Q는 양이지. 그래서 공급량이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 R 또는 뭐 있습니까? Y란 말 써요. 가끔 I나 RY 쓰는데 요 말 뜻이 뭐예요? I를 갖다 보통 뭐랍니까? interest rate는 이자율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R도 뭐죠? rate of return.
수익률. 그 다음에 일relation 이건 수학이거든. 근데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I든 R이든 Y든 이자율, 자, 이걸 갖다 다른 말 뭐라 합니까? 할인율, 반대말 할정률. 이자율 반대말이 뭐요? 은행들은 뭐지? 수익률이죠. 이걸 나중에 뭐 했습니까?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죠. 환원율 다 같은 용어 쓴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약자를 항상 우리 특히 계룡은 많이 쓰거든요. 쓰니까 이런 걸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수요 반대가 뭐예요? 공급이죠. 항상 계룡 과목은 중요한 건 반대되는 개념 항상 아셔야 돼요. 아시는데 그래서 수요 공급을 같이 묶어서 같이 공부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수요 공급을 딱 같이 묶어 보면 가장 큰 장점이 차이점이 있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반대되는 개념 같이 공부해서 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개념부터 갈 겁니다. 개념. 자, 일단 그 개념이 있는데 보니까 자, 우리 강의노트 볼게요. 11페이지 맞죠? 자, 나와 있는 게 이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 또는 생산자가 이제 수요자 공급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재화. 앞으로 재화란 말과 용역, 서비스는 약간 용어상 차이 있지만 같은 용어로 보세요. 재화, 용역, 서비스를 묶어서 상품이다, 제품이다, 물건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제품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죠. 자, 이 중에 중요한 말이 뭐냐? 세 개 있어요. 일정 기간 또는 시점. 요 두 개를 좀 정리하시고 동안에 자,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갖다 구매 또는 뭐요? 판매 한 욕구냐 하고자 하는 욕구는 요 차이요. 차이가 자,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키워드 딱 세 개 있죠. 첫 번째 여기 있는 시점과 기간 차이. 요건 꽤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저 문제 풀겠지만요. 이 질문이 있죠. 우리 과거에 15회부터 26회, 여기까지 계속 시험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한번 물어보죠. 내가 물건을 사는데 이미 산 양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살 양이 중요합니까? 살 양이죠. 산 건 이미 죽은 자식이야.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거 샀다, 이거 뭐 결국은 사후적이죠. 그 다음에 사고자 한다, 이게 뭐요? 사전적이에요. 사후적 개념은 아니더라. 무조건 하고자 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욕구란 말이 있는데 이 욕구는 크게 두 개 있어요. 자, 일단 이걸 먼저 구분하시는데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 있고요. 그 반대 잠재적 수요, 잠재적 공급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중에서 이 두 개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이 구분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뭐뭐 할 의사가 있냐, 뭐뭐 할 능력이 있냐, 요 두 개 차이요. 자, 공통점 이 물건 둘 다 수요면 사고 싶어 하는 거요. 근데 밑에 있는 이 유효란 말은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는 결과 살 능력이 있는 경우 되게 유효 수요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고 되게 다른 말로 잠재 수요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현재 원주시에 30평이 보니까 5억 정도 하더라 이겁니다.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유효는 반드시 이 정도 돈을 갖고 있는 결과 살 능력이 되겠지만 그 반대급으로 잠재는 뭐 있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 이게 다른 말로 잠재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수요 공급에선 과연 어떤 수요까지만 취급할래? 이게 시험 나온다고. 자, 현재 수요량을 측정할 때 있죠. 물어보자고요. 자, 앞으로 이제 현재 돈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이 돈을 갖다 모을 수가 있대. 이건 잠재 수요거든요. 그러면 얘까지 현재 있는 수요량 속에 포함된다. 이건 약간 논리상 못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수요량 측정할 때. 그죠? 그러니까 오직 뭐 있습니까? 지금 살 능력이 있는 수요만 집어넣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오직 유효 수요만 취급했을 때 잠재 수요는 포함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문제를 맛배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천재 문제 가보세요. 자, 한 개 한번 보여줄게. 자, 몇 페이지 있습니까? 수요 공급 26페이지, 40페이지, 26페이지인가? 32페이지인가? 32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1시리죠. 1-1, 2, 3, 4가 있다. 그죠? 그 중에 두 개 맞게요. 자, 1-1번만. 1-1번, 2번. 1-1번, 2번. 그 두 개만 보세요. 32페이지. 똑같은 글자지. 글자 다릅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똑같은 글자 계속 같이 나온다고. 그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오사와 능력이지. 그죠? 요걸 묶어서 말한다고? 무슨 수요? 유효수요. 이게 1-3번이라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요 내용 그런 개념. 그러니까 절대 수요이든 공급이든 반드시 할 의사와 할 능력이 있는 수요만 취급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실상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합니다.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의 개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제 자, 이 두 개의 용어를 꼭 하시는데요. 플로란 말과 스톡이 있어요. 플로는 흘러가는 거지. 요걸 다른 말로 유량이란 말 쓴답니다. 스톡이란 말은 저장되고 축적되고 담겨진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저량이란 용어를 쓰게 돼요. 저량. 자, 그런데 이럴 때 보니 요거 두 개에서 요거 묻는 키워드가 3개 있습니다. 요거 3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제 묻는 거, 이거 묻는 거예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거예요. 우리 유량이란 말이 이거죠. 수도꼭지가 있으면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밑에 어떤 이제 물을 담아줄 그릇이 있습니다. 물을 딱 틀죠. 틀면 이게 뭐 있습니까? 흘러나온 양이 있지? 여기 유량이야. 그런 결과 이 물통에 담겨져 있는 양이 뭐죠? 여기 저장된 거지. 이런 게 저량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요. 자, 어떤 강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간 양이 있지? 여기 유량이래요. 유량이고 현재 물컵에 있는 물이 있죠? 이 담겨진 물컵 물이 뭡니까? 이게 저량이라고. 그러면 이 흘러간 양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기본 전제 뭐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서가 있어야만 이 양이 많다 적다 설명할 수 있다고. 자, 다시 같은 말인데 자, 우리 술을 먹는다. 이게 일종의 뭐 있습니까? 유량 개념입니다. 먹는데 내가 보니까 1병 먹었다, 5병 먹었습니다. 그것도 양주를. 어느 걸 많이 먹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얘는 보니까 얘는 1시간 동안 먹은 거예요. 얘는 1년 동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유량의 개념 항상 뭐가 있는 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서가 항상 붙어 있다고. 그래서 항상 유량은 기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량은 뭐 있습니까? 특정한 시점에 물이 담겨진 양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뭐 다른 말로 시점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시점 모이면 결국은 이 전체가 기간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장기란 말과 서로 관련된 말은 뭐냐? 곧 이게 유량이 될 것이고 단기와 서로 관련된 말은 저량 되겠다. 그죠? 또한 우리 집을 짓는 건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죠. 그래서 신규 주택과 관련된 말은 요건 유량이고 거꾸로 현재 남아있는 거 남아있다고 이게 재고거든요. 재고 주택량이 곧 이게 뭐 있습니까? 저량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재고란 말이 보통 현재 이 말 쓴다고 해서 보통 쓸 때. 그죠? 그래서 항상 요거 3개는 좀 구분하시고 이거 200실제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다 암기를 못하는 사실은. 암기를 못하니까 문제 푸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푸시라고요. 처음 보는 용어 딱 나오죠. 나오면 항상 앞에 연, 월,
이런 말을 넣어서 이게 말이 되면 이게 전부 다 유량이라고. 근데 뭔가 말이 안 되더라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저량수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 인구란 건 여기 있는 뭐 현재 보니까 이 원주시 인구가 보니까 50만이더라. 이 말은 앞에 말을 집어넣어서 1년 동안 인구 50만과 현재 50만 훨씬 더 깔끔한 게 뭐야? 그럼 이건 뭐야? 저량이라고. 자, 또한 같이 주택 가격이 보니까 6억 하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집값 6억. 현재 있는 6억 훨씬 깔끔한 현재죠. 따라서 이것도 뭐 있습니까? 네, 저량수에 포함된다고. 반대 거꾸로 자, 우리 소득이 보니까 1억이 되어진다. 요건 유량 저량. 소득 같은 말 연봉 월급이죠. 그죠? 월, 연 이거는 말 되겠네.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유량 되겠네. 자, 그다음에 임대료. 임료는 뭐 유량 저량? 월 임대, 연 임대죠. 이렇게 말이 되면 이건 전부 유량 속에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저량 속에 있는 건 거의 한정돼 있어요. 주로 어떤 게 있냐 이런 겁니다. 가격, 같은 말의 가치죠. 또는 이게 자산 이 말이거든요. 인구 이런 게 대부분 다 저량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소득 같은 말이 뭐요? 소득 같은 말이 네, 수익. 이걸 달리 보면 임금.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네, 아까 했듯이 이 임료 같은 거 있죠? 임료는 건물 이용 대가고 땅 이용 대가는 뭐예요? 지대. 우리 일체에 보니까 스마트폰, 핸드폰 가격이 있죠? 있는데 판매량이 100대 된답니다. 많은 거, 적은 거? 판매량이 100대. 많은 거요? 적은 거요? 1시간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 말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보니까 뭐든지 끝에 양이란 말이 붙으면 전부 다 이건 네, 몽땅 다 유량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가량, 판매량, 착공량, 완공량 전부 다 이게 유량인데 다만 조심할 건 요 재고 주택량은 뭐라고? 요건 저량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자, 첫 번째 요거 묻습니다. 이러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거 하나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묻는 패턴. 자, 이렇게 우리 묻거든요. 우리 강의 노트 있을 건데, 밑에 보니 거기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있죠? 그죠? 11페이지. 그 개념 밑에 보니 동그라미 당구장 표시. 유량과 저량 개념이 있죠?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이걸 좀 표시하셔야 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뭐 있으면 주택에 대한 양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까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내용 중에 기간과 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유하는 양, 보유란 말과 존재란 말 나온답니다. 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기간은 유량, 저량, 시점은요. 보유와 이 존재 중 둘 중에 한 개는 수요, 한 개는 공급이에요. 보유하고자 한다. 이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유 같은 말이 수요가 될 것이고 존재 같은 말이 뭐냐? 이미 나와 있는 양이죠. 공급이란 말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이래서 나죠. 기억본 가보니까 일정 기간 나 있죠. 자, 이거 보세요.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말 밑에 이걸 바로 밑에 이 밑에 써놓으시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강의 노트. 예, 당구장 표시 밑에 동그라미 2번, 9번에서 기억본 갑니다. 기억본 보니까 그 뒤에 설명되어 있죠. 일정 기간 동안 기간 밑에서 무엇을 할 거예요? 기간 같은 말, 유량. 그 다음에 쭉 가서 보유하자는 이야기죠. 보유란 말 뜻이 뭐예요? 수요지. 연결은 뭐 됩니까? 유량의 수요량 쓰겠다죠. 그런 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리 한번 가볼까? 일정 기간 나 있죠. 기간은 뭐요? 유량이지. 예, 동안에 존재하고자 하는 양이죠. 존재 같으면 뭐요? 공급이지. 연결한 뭐 있습니까? 유량의 공급량이라는 표현 쓴다고. 그럼 반대로 거기 뭐 있습니까? 기간 대신 시점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량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표현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갖다가. 그래서 자, 일단 이런 정도까지는 보시고 제가 좀 이따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한 개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위량과 재량 여기 있는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몰라도. 자, 일단 그 정도 말씀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자 여기까지 했던 걸 책에 있는 내용까지 좀 가볼까요? 자, 책의 78페이지. 자, 78페이지 보니까요. 거기 있는 밑에 갈로 1번 수요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있습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죠.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되어 있죠. 우측 가볼까요? 이건 이제 설명되어 갈로 2번이에요. 79페이지. 분명히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구매한 거에 하고자 하는 거요. 따라서 이건 사전적 개념이고,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일정 기간 동안 나 있었죠. 그 개념 보니까. 기간은 뭐죠? 유랑 개념이죠. 그 다음 3번 보니까 욕구란 건 이미 욕구 아까 설명했죠? 무슨 수요만 취급합니까? 유효 수요만 취급하죠. 그 유효 수요 말 뜻이 뭡니까? 거기 설명되어 있죠? 구매 능력을 갖고 있는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의 유효수를 의미한다를 보시면 구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에 그렇게 마시면 되겠네. 자, 공급도 있죠. 공급도 우리 항상 수요 공급 같이 묶어봅니다. 공급 가보니까 88페이지요. 자, 공급에 대한 개념 갈로 1번 남아있는데 이 동그라미 1번 나있죠? 키워드 뭐요? 쭉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뭐냐? 거기 공급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 같은 번역한 게 갈로 2번 공급 성격이 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일정 기간 나있으면 이건 무슨 개념? 유랑 개념이고 이미 판매한 게 아니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곧 이건 뭐 있습니까? 사전적 개념이고 항상 얘도 뭐 있습니까? 유효 공급만 취급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런 개념 아시라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보니까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수요 또는 공급의 법칙과 그 다음에 곡선 요구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죠. 이제 첫 번째 보세요. P가 뭐라고? 가격이죠. QD가 뭐요? 수요량이고 QS가 뭐 있습니까? 공급량이 되겠네. 이때 보니까 이 분필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자, 일단 200원 되니까 결국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20개 정도 살 의사, 만들 의사가 있습니다. 자, 수요 법칙에 따르면 우리 한번 물어보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싼 거지. 비싼 것만큼 그 수요량은요? 줄이겠다고, 그죠?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면 훨씬 더 싼 만큼 수요량은요? 늘리겠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새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이게 법칙인데 항상 수요는 뭐 있습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공급은 중요한 건 공급은 이 공급적 어떤 물건 만들어줌에 따라서 자신에게 떨어질 수 있는 이윤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공급량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똑같은 분필이 있는데 이 물건이 시장에서 200원 되었던 게 갑자기 300원에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그럼 공급자 측면에서 이윤은 많아지겠지. 이윤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공급량은요 올라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 그만큼 손해 본 만큼 양을 줄이겠다죠.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그만큼 감소하겠다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 같은 방에 움직여요. 따라서 이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여기서 우리 이걸 갖다가 말로써 한 개 한 개 설명하지 말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프를 통해서 모든 걸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그래프를 만드는 목적은 그겁니다. 이 복잡하게 돼 있는 걸 말로 한 강에 설명하지 마라.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해주는데 이 표를 그냥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0원, 200원, 300원 되면요. 이 양이 이렇게 10, 20, 30이 있답니다. 자, 위에 있는 표를 그대로 연결하면 뭐 있습니까? 100원 되면 몇 개 정도 삽니까? 200원 되어서 몇 개 정도 살 의사 있습니까? 그 다음에 300원 되면 결국은요? 10개 정도 살 의사 있죠?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한 게 어떤 선이 만들어진다고. 지금 하고 있는 얘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죠, 그죠? 따라서 이건 수요 곡선이다, 그죠? 자, 수요 곡선 읽는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항상 읽을 때 이건 기억하셔야 돼. 뭐든 읽을 때 양을 먼저 읽어주고 나중에 가격을 읽습니다. 항상. 근데 양이 이게 양이지. 양은 적다 많다 이건 이 표현 자체 상하입니까 좌우입니까 이거? 좌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좌다 우다 나면 이건 무조건 양에 대한 설명이라고. 거꾸로 이 가격은 높고 낮은 거지. 이런 건 상하입니까 아니면 좌우입니까? 그래서 항상 지문상에서 상하를 쓰면 이건 반드시 가격에 대한 설명이 사실 꼭 하시라고. 그러면 자 가볼게 이제 10개 정도 사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일 때? 내가 현재 양을 더 늘렸죠? 20개로 그죠? 자 20개 늘리면 그만 가격이 뭐합니까? 떨어지죠? 200원 될 때 이만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첫 번째 양이 많아진다 이 말은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이 뭐합니까? 하락하는 거지. 연결해보자고. 자, 따라 수요는 무슨 곡선? 우하향 곡선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물론 이 표현이 벌써 이 속에 벌써 이게 반비례인 거 알 수 있어요. 얘가 이 우란 말은 양이지. 하란 건 가격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우란 건 양이 뭐요?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뭐한다? 떨어진다는 거지. 벌써 이 속에 어떤 답이 벌써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측간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우하향 곡선이고 거꾸로 공급 곡선도 공급도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100원 할 때 공급선 몇 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10개. 근데 이 200원 되면요? 20개. 근데 300원 되면요? 30개죠. 따라서 여기 있는 표를 전부 다 연결하면 이런 곡선 나오겠네? 지금 하고 있는 이 곡선 무슨 곡선? 공급이지? 그래서 다른 말로 공급 곡선입니다. 자, 공급 곡선 1년번. 뭐부터? 양이 많아지기 위해선 가격이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는 무슨 표현? 상이지. 그래서 연결한 무슨 곡선? 우상향 곡선. 이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 근데 실제 시험은 아마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QD가 뭐예요? 수요지. 자, 수요는 증가 감소. QS는 뭐예요? 공급이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공급 뭐합니까?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 문제에서.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인데 실제 시험에서 거의 정답 관계없어. 그냥 당연히 이건 맞는다 보통 나오거든요. 왜? 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따로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 개론 과목은 5개 있는 질문이 다 뜨면요. 5개 모두가 답이 될 수는 없어. 반드시 어떤 그냥 5개 질문 만들기 만들기 요건을 맞춰서 그냥 들어오는 게 있고 실제 가장 중요한 정답은 따로 있다 보통은.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단지 지문상에 뜨긴 뜨지만 정답은 관계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따로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거기 있는
11페이지입니까? 자, 맨 밑에 보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과 곡선이 있죠. 그죠? 예, 거기 있는 그래프를 쭉 보면 이해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여기 상기도 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 어디 보는가 하면 책 볼게요. 책에 잠시 갑니다. 책 보니까요. 저기 있는 79페이지 갑니다. 79페이지. 예, 79페이지 가보니까 갈로 4번 수요 법칙이 있죠. 그죠? 자, 수요 법칙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중요한 건 두 줄 끝에 있네.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무슨 관계? 반비례죠. 그런 거 마시고 넘어갑니다. 뒷장 보니까 네, 갈로 5번 수요 곡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수요는 무슨 곡선?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 있냐. 쭉쭉쭉 넘어와서 84페이지 갑니다. 메뉴에 참고가 있죠. 자, 거기 있는 표를 보니까 개인 A와 개인 B를 합친 게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물건 가격이 100원 되니까 개인 A는 몇 개 삽니까? 3개지. 개인 B는 몇 개 삽니까? 4개 합치면 얼마요? 7개지. 자, 이 말이 뭐냐? 개별 수요 합이 뭐 된다고? 시장 전체 수요 합이라고.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울기 훨씬 완만한 게 누구예요? 기울기 완만한 게 누구예요? 시장이지. 그래서 자, 우리 거기 있는 예, 그래프 바로 위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지. 그죠? 자, 거기서 동그라미 1번 1번은 네, 1번 읽어보시고 1번, 2번 읽어보시오. 그런 질문들 가끔 이 문제는 툭툭 그냥 튀어납니다. 물론 정답 한 개 없지만 딱 2개. 개별 수요 합은 두째 줄. 개별 수요 합은 시장 전체 수요입니다. 그 수평이라면 큰 의미 갖지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보니까 예,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가 개별보다 훨씬 더 기울기가 완만한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는 점입니까?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공급으로 흘러갑니다. 공급도 88페이지, 89페이지 가볼까요? 자, 89페이지. 자, 갈로 4번 공급 법칙이 있죠. 그죠? 자, 얘도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쭉 있는데, 자,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게, 예, 요것만 그냥 줄 끊으시면 되겠네. 첫째 줄,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뭐합니까? 감소한다. 그래서 쭉 가면 이와 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저는 비례 관계. 즉, 이걸 들면 뭐라죠? 비례 법칙이죠? 비례 관계. 자, 갈로 5번 갑니다. 공급 곡선 동그라미 2번. 무슨 곡선? 상향 곡선.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시 갑니다. 92페이지. 92페이지. 자, 맨 밑에 참고가 있죠. 우측 가볼까요? 93페이지 맨 위에 어떤 그래프. 자, 기업 A, 기업 B가 있고 시장 전체에 있는 공급곡선이 있어요. 93페이지 맨 위에. 자, 물건이 100원 되면 기업 A는 몇 개 만듭니까? 2개. 기업 B는요? 3개. 시장 전체 이거 합치면 얼마요? 5개죠? 이때 기울기 훨씬 완만한 게 누구예요? 시장 전체죠? 다시 92페이지 보니까 참고에 큰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보시고 92페이지. 자, 이건 수요랑 공급 똑같은 거죠. 개별 수요, 개별 공급 합은 시장 수요, 시장 전체에 있는 공급이에요. 또 훨씬 더 기울기가 완만한 건 개별보다 시장이 더 완만하죠. 이건 수요 공급 둘 다 똑같다고.
자, 이렇게 표시한 게 우리 아마 저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 11페이지 맨 밑에 나 있죠? 맨 밑에 줄.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정도 개념 아시면 돼요.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개별 합원 시장 전체요. 이를 훨씬 더 완만한 건 시장 전체가 더 완만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강의 노트 한 장 더 넘어갑니다. 12페이지. 큰 3번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큰 3번 이해한다면 이 전체를 그냥 포기해. 거의 답은 여기서 대부분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요, 나오면 그냥 질문 5개 만드는 요건이란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 큰 3번은 거의 얘가 대부분 답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3번만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무조건 옆에서 물어서 꼭 이해하시라고요. 자, 합니다. 잘 보세요. 곡선상의 이동이 있고 두 번째 곡선 자체 이동이 있어요. 자, 있는데 이때 보니까 요 두 개 차이를 알고 있냐 묻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뭔가 하면은 같은 말이 수요, 량, 공급량의 변화란 말 똑같습니다. 얘는 뭔가 하면 수요, 공급, 곡선의 변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때 이 원인 자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수요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이죠? 하향 곡선이죠, 그죠?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봐보세요. 이제 최초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20개 정도 들어있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뭐라는가 하면요. 우리 말로 해볼게요. 자, 과거보다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말로 하지 말고 그래프상 표시해볼 표시. 표시를 해보면 결국은 딱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한 개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해서 이 양이 나올 수 있어. 한 개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해야만 양이 나올 수 있다고. 자, 일단 말로 해볼게. 자, 우리 가격이 어떨 때 수요가 증가됩니까? 하락할 때. 소득이 어떨 때? 세금이 어떨 때? 은행 금리 어떨 때? 인구수가 어떨 때? 그죠? 이런 다양한 어떤 요인 이 수요가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이걸 그래프에 표시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는데 첫 번째 뭐 있으면 이 말 뜻이 뭐예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절대 이 그래프 이동하지 말고 곡선상에 있는 점만 이동해서 여기 양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볼게. 요 점은 되겠지. 그죠? 이 점은 결국은 양이 증가될 수 있다고. 자,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가 이동시키라?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서 이 양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논리가. 다시 할게. 보면 말로 설명이 꽤 많죠, 그죠? 변화시킨 요인을. 실제 해본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그래프 이동하지 마. 그래프상에 점마 이동해서 이 양을 표시해 보라는 거예요. 한 개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갖다가 이동시켜서 이 양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두 가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그래프 상에서는. 그래프 가만히 있는 상태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동시켜 변화시키는 거. 두 개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볼게요, 이제. 그러면 얘는요,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양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곡선상에 점 이동했죠. 그래서 그 결과 요점 맞죠? 이 점 올 수 있는 원인 자체 누구 때문에?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하면 그래프 자체가 이동합니까? 곡선상의 점이 이동합니까? 곡선상의 점이 이동해서 양이 증가된 거지.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이동해서 수요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 같은 말은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래프가 이동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변화된 게 양만 이동했습니까? 이게 무슨 양인데? 수요량이지? 그래서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수요량만 변화시켰다는 거야. 그냥 단지 곡선상의 점을 이동시켜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요량의 변화. 같은 말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가격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죠. 집값은 고정되어 있지만 인구수가 많아지면 수요도? 네, 집값 고정되어 있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도?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반대로 여기 있는 가격은 고정시켜 놓고, 놓고 뭐 있습니까? 이 양을 갖다 증가시켜 보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집값 고정되면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 증가됩니다. 또 이와 같이 세금 등이 인하되고 금리 등이 인하되고 인구수가 등이 많아지면 결국은 수요가 증가된다고. 그러면 이 고정된 상태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 점에 오면 결국은 이 양이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최초 있는 점 A에서 최초 변화된 C로 이동하면 결국은 양이 증가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C 각에서 반드시 뭡니까? 그래프가 이동해야 되죠. 그죠? 자, 다시. 얘는 곡선 상의 점이 이동한 겁니까? 곡선 자체 이동한 거예요. 이 말은 현재 이게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지? 수요 곡선이 뭐한 거예요? 변화해서 뭐요? 양이 증가된 거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자꾸.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양이 변화되었다. 같은 말, 수요 곡선이 변화해서 양이 변했다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뭐 있습니까? 곡선상의 점이 이동해서 양 변화했다. 단지 수요량만 변화시킨 거지. 그걸 자꾸 번역하시라고. 그러면 현재는 뭐 있습니까? 보니까 원인 자체는 일단 가격은 고정돼 있잖아. 그죠? 돼 있는데 가격 200 어떤 거 요거 뺀다면 이러한 게 변화가 있으면 얘도 양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키는데 이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이 변화를 당해서 뭐가 바뀝니까? 동시에 그래프 자체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수요 곡선의 변화 또는 곡선 자체의 어떤 이동을 쓴다고. 보통 여기서 이제 곡선을 빼버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결하면 뭐 있습니까? 수요의 변화라고 쓴다고. 한 번 더요. 우리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은요. 공급 항상 무슨 곡선? 우상향이죠. 이럴 때 보니까 최초 있는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예요. 자, 항상 수는 우상향 곡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초 있는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균형 상태에 되어 있는데 뭐라 했느냐? 야, 여기서 양을 갖다 이렇게 30개 정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말로 하지 말고 그래프 가지고 표시해보라는 거예요. 하는데 첫 번째 뭐 있어요? 얘는 뭐라 했습니까? 그래프 이동하지 말고 곡선 안에 있는 뭐요? 점만 이동시켜 이 양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요점 나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결국 뭐 동일한 곡선상의 점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원인 자체 누굽니까?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그 결과 동일한 곡선상의 점이 이동해서 양을 증가시킨 거예요. 이걸 갖다 쓰면 결국 뭐 있습니까? 곡선상의 이동. 단지 뭐만 변했습니까? 공급량 바뀐 거지. 이걸 다른 말로 공급량의 변화를 쓴다고. 다시. 얘는 이제 반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해보죠. 분명히 분필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생산비가 절감되면 공급량은요? 늘어나겠죠. 그와 같이 떠는 금리가 떨어지면 그런 공급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양을 이만큼 증가시켜서 반드시 뭐합니까? 요즘 와야 되지. 이 점 온다 이 말은 결국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얘는 다른 말로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서 뭐 있습니까? 양을 증가시킨 거라고. 그러면 곡선 자체 이동시키는 곡선 자체 이동인데 현재 이게 무슨 곡선이에요? 공급이지? 그죠? 공급 곡선 변화죠. 같은 말이 뭐냐?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 얘는 보니까 원인 자체가 누구예요? 가격이 아니잖아.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때문에 결국은 양이 증가된 거예요. 자, 항상 수요 공급 물었을 때 이게 제일 많이 묻는데 딱 한 개입니다. 질문 딱 나왔을 때 가격만 나오면 뭐요? 곡선 상이동. 수요이면 수요량, 공급이면 공급량이 변화요. 가격 뺀 나머지죠. 소득이나 등등등이 변했을 때 여기 있는 양을 변화시키면 반드시 곡선 자체 이동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곡선 자체 이동. 수요면 수요의 변화, 공급이면 공급 변화죠. 했을 때 원인 자체는 가격 뺀 나머지죠. 이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참고로 자, 요 표현은 가격에 대한 표현입니까? 양에 대한 표현입니까? 가격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증가 감소지. 그죠? 말자메타. 상승 하락. 그지? 이게 항상 가격이니까. 이는 상승 하락이고. 증가 감소는 이건 뭐 있습니까? 이건 이 말 묻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양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럼 양이 증가된다 이 말은 이쪽이 증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좌입니까? 우입니까? 우지? 그래서 무조건 수요는 증가된다 이 말은 우측 이동이라고. 수요 감소한다 이 말은 이쪽이 양 감소지. 그죠? 좌측 이동이 고도의 수요 감소예요. 공급도 증가란 말 들고 뭐 양이 우측 이동이 공급 증가지.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특히 수요는 그럼 알아. 이래가면 아 이게 수요 증가는 알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 자꾸 공급 증가하면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있죠. 이래 생각 이렇게. 왜? 가격 때문에. 보면 이건 이쪽 양이 감소되는 거지. 이쪽이 공급 증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측 이동이 공급 증가. 좌측 이동이 공급 뭐요? 이건 수요이든 공급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는 혼돈하지 마는 거예요. 이것만. 자, 지금 했던 요 3번이 제일 중요해.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하는데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 밑에 박스 밑에 문 1, 문 2 두 개 있습니다. 자, 문 1 보니까 12페이지요. 앞에 원인 뭐예요? 가격이죠? 요 말들은 반드시 뭐 들어야 됩니까? 끝에 수요량 변화지. 절대 이 말 대신 수요 변화 쓰면 틀려. 자, 밑에 있는 문 2 가볼게요. 뭐 나 있지? 생산비지. 이건 가격 아니잖아. 아니면 이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의 이동. 같은 말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자, 일단 좀 더 제가 문제 풀 건데 이 문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좀 봐볼게요. 자, 81페이지. 네. 6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수요량의 변화죠. 그래서 같은 말이 갈로 쓰게 수요 곡선상 이동이 되죠. 자, 거기 중요한 말은 기억번 원인 누구 때문에? 가격 변화 때문에. 가격 나오기 전문 이건 수요량입니다. 니은번 수요량 변화를 가지고 다른 말로 곡선상의 이동 또는 변화를 말한다. 뒷장 갑니다. 82페이지요. 동그라미 2번 수요의 변화 하나 있죠. 이건 다른 말로 자 기억번 가보니까 원인 누구요? 가격 이외 여러 조건이 있죠. 예, 따라서 니은번 가보니까 이를 가지고 다른 말로 수요 곡선 자체의 변화를 말하겠다죠. 그래 보시고 자 공급도 가볼게요. 공급도 90페이지. 네, 6번, 갈로 6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공급량의 변화. 기억번의 공급량 변화 같은 말이 곡선상의 이동, 그죠? 변화를 쓴답니다. 니은번 가보니까 원인 자체 누구죠? 가격 변화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공급의 변화도 기억번의 같은 말 곡선 자체의 변화죠. 니은번 보니까 원인 나 있죠? 네, 원인 뭐 있습니까? 여러 조건 나 있는데, 원래 정확한 말은 가격 이외 조건입니다. 가격 이외 여러 조건인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들으면 전부 다 이건 공급의 변화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했는데, 요번에 했던 건 제일 중요한 딱 두 개 있어. 유량과 저량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곡선상, 곡선 자체 이동 있죠?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른 거 할게요.